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치?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더라.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었어.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에너지 수송,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 전기 에너지 중에서 전력 구하는 식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전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력은 P로 나타내죠. P, 전력이야. 전력인데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 전력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 단위 시간 동안 시간분의 T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라는 거지.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자. 자, 여기에서 우리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도 알고 있어야 돼.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력의 시간이랑 전기에너지 시간이랑 얘랑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 정리를 할게요.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인데 시간 약분되니까 뭐가 나온다고?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에너지 P는 V 곱하기 I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대. 자, 이게 기본적인 식이야. 중학교 때도 봤던 기본적인 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전력 수송 과정을 볼 거야. 일단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발전소가 있을 거야. 발전소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발전소에 뭐도 있냐면은 초고압 변전소가 붙어 있대. 초고압 변전소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증가시켜줘.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1차 변전소. 그 다음 2차 변전소. 이렇게 화살표할게. 주상변압기. 그리고 가정 이렇게 둘게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알아둬야 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10에서 20kV 정도 돼. 10에서 20kV 정도 되는데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154kV나 345kV나 765kV 형태로 전압을 높여줘.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얘야. 전압을 높인다. 왜? 라고 알아야 돼. 왜 높일까? 요거 볼 거야.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변압기 여기에서는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준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전압 형태로 낮춰줍니다. 1차 변전소에서는 154kV로 낮춰주고요. 2차 변전소에서는 22.9kV나 아니면은 11.4
kV나 아니면은 6.6kV. 대형 공장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 형태로 낮춰줘. 그리고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으로 또는 소형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20V라든가 아니면 380V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압을 낮춰주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압을 높였다가 다시 낮춰주는 거잖아. 그럼 왜 높일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볼 거야. 손실 전력,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볼 건데,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 만들어지면 전기 에너지가 전선을 통해서 송전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필요한 곳들까지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전선을 통해서 송전이 될 때 전선은 저항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 양이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이것을 전력 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력 손실은 이렇게 돼. 송전 과정이 있을 거야. 여기서 봤던 얘네들이 송전 과정이다. 그치? 송전 과정에서 어떻게 돼?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은 전선에서 송전선의 저항이 있겠지. 저항 때문에 어떻게 돼? 열이 발생을 한다. 그치? 열 발생이 일어나.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열만큼 전력이 손실된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전력이 그만큼 손실되더라, 줄어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손실 전력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서 식을 하나 나타내는데,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전력이든 어떤 전력이든 전력이라고 나와 있잖아. P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치? 전압 곱하기 전류야. 자, 이때 손실 전력에서 옴의 법칙을 사용할 거야.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요거 사용할 거야. 그래서 V 대신에 IR을 대입을 시켜. 그래서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I제곱 R로 구하더라 라는 거. 기본적인 식 이거야. 손실 전력 구하는 기본적인 식 I제곱 R이다 라는 거. 손실 전력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다. 얘를 줄이고 싶어,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가 가장 큰, 최대로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야. 손실 전력 줄이기. 이번에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 일단 손실 전력식부터 먼저 봐. 손실 전력식 어떻게? 손실 전력 P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했다고요? I제곱 R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손실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주면 돼? 전류를 낮춰주면 돼. 그치?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된다고? 저항을 감소시켜주면 된대. 맞아요? 근데 누가 더 효율적이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효율적일 거야. 그치?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저항을 줄이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저항을 줄인다. 자, 그러면 일단 저항이 작은 전선을 사용하면 돼. 재료를.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은 구리선을 사용을 하지, 구리보다 저항이 더 작은 것은 뭐다? 은이야, 은. 비싸지, 구리보다. 그쵸?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라는 거. 그러면 저항을 줄이려면 굵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굵기를 굵게 해주면 된대. 굵기를 굵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무게도 많이 나갈 거잖아, 그치? 무거워진단 말이야. 무게가 많이 나가. 무거워져. 그러면 이 전선을 지탱하기 위해서 전봇대도 더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봇대와 전봇대의 간격이 좁아져야 되죠. 훨씬 더 많은 전봇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뭐다? 얘네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류를 한번 줄여보자. 자, 전류를 줄일 건데, 전류를 줄이는 거 어떻게 줄이냐면, 우리가 공급되는 송전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송전 전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그럼 P는 V 곱하기 I인데 얘가 어떻다? 일정하대. 얘를 일정하게 뒀을 때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높여주면 될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야. 1은 1 곱하기 1인데 얘는 1로 일정한데 얘를 0.5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전압을 얼마로 해주면 돼? 2로 해주면은 1이 나올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 전압을 높여주면 돼.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를?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돼.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가 발전소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전압을 높여줌으로 해서 전류의 세기를 줄여서 손실 전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고압 변전소가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더 효율적이라고?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야. 전류를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볼 거야. 송전 전압에 따라서 손실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볼 겁니다. 여기까지 좀 지울게. 자, 우리 동일하게 갈 거야. 처음에 동일하게 송전 전압 나오는데 발전소에서 일단 400만 와트라고 하는 전력을 생산을 해냈대. 400만 와트라고 하는 전력을 생산을 했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로 간단 말이야. 초고압 변전소로 갈 건데 이때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까지 갈 때 전류의 세기가 400A고 그러면은 전압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10,000V 나오겠지. 그래서 10,000V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얘다라는 거지. 얘가 기본. 초고압 변전소에서 이제 전압을 다르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둘 거냐면 얘를 초고압 변전소에서 10,000V를 400,000 볼트로 높여준 거랑 400,000 볼트로 높여준 거랑 그리고 40,000 볼트로 높여준 거랑 두 가지를 가지고 볼 겁니다. 첫 번째 400,000 볼트, 두 번째 40,000 볼트로 높여주는 두 가지 과정을 볼 거야. 자, 일단 공급되는 전력은 400만 와트로 일정하되 그러면 이 400만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첫 번째 전류의 색이 얼마 나와요? 10A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그러면 4만 볼트로 송전을 하면은 어떻게 돼? 얘는 전류가 100A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변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나 2차 변전소로 갈 거야, 그지? 다른 변전소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뭐가 생겨? 얘가 생긴대. 손실 전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손실 전력이 생겨. 손실 전력 어떻게 구했다? I제곱 R로 구해. 그러면 저항이 주어지겠지. 책에 저항이 얼마라고 주어졌다? 저항이 25m 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이제 손실 전력을 구할 거야. 처음에 있던 전력의 양이 초고압 변전소에 들어왔던 처음에 있던 전력의 양은 400W야. 근데 손실 전력 구하니까 어떻게 돼? I제곱 R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렇게 할까? P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 I제곱 R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2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 얼마 나와요? 100 나오고 200이니까 20이니까 2000 와트 이렇게 되겠네. 처음에 400만 와트에서 2000 와트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변전소로 공급되는 전력은 399만 8000 와트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만큼이 공급이 돼. 자, 그래서 가정용 전압이 얼마? 여기서 약 200V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류는 얼마 나와요? 이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약 199만 얼마 나올 건데요. 약 2만이다 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 전류가 10A니까 손실 전력이 거의 없지. 2000W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200V의 전압에 약 2만 V의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4만 V로 공급을 했을 때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손실 전력 P는 어떻게 나타내? I제곱 R이니까 전류가 100이지. 그러면 100의 제곱 곱하기 20이니까 100의 제곱은 만이고요. 그리고 20 곱하니까 20만 되겠네, 얘는. 그쵸? 100의 제곱만? 맞지? 20만. 그래서 20만 와트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20만 와트. 전체 400만 와트에서 20만 와트가 빠지지. 그러면은 얼마야? 얘가 공급되는, 변전소에 공급되는 게 380만 와트가 공급되는 거잖아. 맞아요? 380만 와트고요. 그리고 얘를 전압을 200V로 공급을 시키면 전류값이 얼마 나와요? 약 얼마 나와? 19,000 암페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많이 줄어들지. 그래서 이만큼의 손실 전력 때문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전류의 양이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으면 돼. 손실 전력이 얼마인가? 손실 전력 구했으니까 내가 공급받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 알면 되고요. 공급받는 전력에 따라서 전압의 양을 일정하게 뒀을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될까? 계산하는 것들은 되게 쉬워. 기본적인 공식들은 되게 쉬운데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계산을 잘 못하더라.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변압기를 볼 거예요. 변압기. 자, 변전소들이 있었잖아. 그치? 변전소들이 있었어. 전압을 변화시켜줬대.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주상 변압기까지 거쳐서 전압을 점점 낮춰준 거지. 그래서 변압기라고 정리를 할게요.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구야.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둘까요? 뭐가 있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어. 그래서 1차 코일이라는 거 있고요. 2차 코일이 어디에? 철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 자, 그래서 1차 코일의 가문수를 N1이라고 둘게. 가문수를 N1이라고 둘 거고요. 2차 코일에 감긴 수를 N2라고 둘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10번 감았고 여기를 20번 감았다고 가정을 할게. 이때 전압은 V1, V2라고 둘 거고요. 전류를 I1, I2라고 둘게요. 원리는요. 1차 코일에 전압이 들어갈 거야. 1차 코일에 교류 전압이 1차 코일에 공급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면 철심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발생을 해. 그럼 이 자기장의 발생에 의해서 뭐가 생겨?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2차 코일에 뭐가 발생을 해? 전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 전류 때문에 전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다시 전압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이 변한다라는 얘기야. 이때 뭐는 일정하다? 공급되는 전력의 양은 여기에서의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전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전력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 있죠. N1대 N2 가문수의 비랑 전압의 비랑은 같아. 그래서 가문수랑 전압은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문수의 비랑 전압의 비랑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I1 분의 1 대 I2 분의 1 또는 I2 대 I1이다.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요 B 가지고 이런 관계식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 나올 거야. 공급되는 전압, 전력이 얼마일 때 전압의 크기를 계산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계산하는 과정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특별히 뭔가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이나 전류 계산하는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치?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 알아봤고요.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있더라. 전력 손실 알아봤고요.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알아봤죠. 전압을 높여준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때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고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